학교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점화된 논란과 우려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한 주 경남에서는 코로나와 문화재, 연극제가 주요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경남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3일 하루 경남에서는 5,81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가동률은 50%를 넘었습니다. 낙동강 하류의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문을 열어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3일 하루 경남에선 5,81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19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론 창원이 1,951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와 진주, 양산, 거제 등의 순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만 9,609명이며 재택치료자는 32,830명입니다. 또 치료 중인 50대, 90대 환자가 각각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27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의 4차 백신 접종률은 12.1%,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가동률은 50.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도지자체가 일정 비율을 정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조짐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경남에서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논란이 예고됐습니다. 어떻게 발단이 됐습니까? 네, 급식비 지원 분담을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긴장감이 본격화한 건 지난달 28일부터인데요. 경남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박안수 지사가 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하면서입니다. 박 지사는 많은 지자체가 재정 부족을 겪고 있고 교육 경비 보조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금의 비율을 조정하자고 밝혔는데요. 도교육청은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 값도 올라 상대적으로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어 오히려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일에는 도교육청에서 도와 교육청의 첫 실무 협의회가 열렸는데 정반대의 입장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네, 재정 조정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업과 분야도 많을 텐데요. 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률을 집어서 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중심에는 경남도 교육청이 1조 원대 교육재정 기금을 조성한 것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 교부금이 크게 늘었고 도교육청도 1조 4,500억 원을 받았는데요. 반면 경남도는 4년간 1조 원의 부채가 늘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은 경남도 30%, 18개 시군 40%, 도교육청이 30%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재정 상황이 지자체보다 좋으니 더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경남의 급식비 비율은 식품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해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비는 교육청이 모두 지원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경남에서 이 급식 분담률을 놓고 크게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4년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재정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중단하며 급식 논란에 불을 지폈고요. 우여곡절 끝에 2016년 도, 시군, 교육청이 10%, 40%, 50%로 비율 분담을 했는데 다시 2017년 중학교 무상급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분담금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히 학부모들은 또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진통이 있어서일까요? 이 급식비 분담률 논란이 이 보수단체장 그리고 진보 교육감의 대립으로 비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 홍 전 지사 시절 진보 성향 교육권과 마찰이 시작됐는데 김경수 전 지사 때 잠잠했다 국민의힘 지사로 바뀌면서 다시 대립하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경남 18개 시장 군수 중 박 지사와 같은 국힘 소속은 14곳이고요. 의령, 하동, 함양 군수는 무소속이지만 국힘 공천을 신청했었고 유일한 민주당 소속은 남해 군수뿐입니다. 때문에 분담률 조정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행 없이 빠른 대안을 찾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경남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재확산에 커진 관심은 일평균, 검사비, 병원, 절정기 등 키워드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선 8월 첫날부터 6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위중증이나 사망 환자도 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지만 돌파 감염 등이 이어지며 접종률은 주춤합니다. 때문에 양산 등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백신을 맞으며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대유행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9월쯤에는 이들 20만으로까지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고 이래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이 우리가 그 접종을 갖다 철저히 하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정점 예상 시기는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이 맞물린 이달 중순에서 말. 경남의 4차 백신 접종률은 1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최근 인기 영화와 드라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재입니다. 연관 단어로는 등재, 발굴, 박물관, 가야, 문화유산 등이 이어집니다. 창원 대산면 동부마을을 지키는 이 팽나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습니다. 보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최근에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려는 작업도 시작됐는데요. 문화재청도 현장을 찾아 답사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기도 하지만 과연 이 녹어수가 드라마 속 소덕동 팽나무처럼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해피엔딩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문화재와 더불어 연극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코로나로 누리지 못했던 문화예술 공연. 3년 만에 만나는 여름 연극제의 반가움은 검색어로도 숨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연관 검색어도 거창, 유원지, 피서객, 국제, 연극인 등이 이어집니다. 현재 밀양에서 열린 제40회 대한민국 연극제는 지난달 30일, 22일간의 대장정을 끝냈고 거창 국제연극제는 수승대 일원에서 2주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거창 연극제는 파행을 딛고 4년 만에 열려 더 큰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경남에서 열린 연극제의 바닷속으로 시원하게 빠져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경남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원한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름 해수욕장에서는 해안에서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역파도, 이른바 이안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역파도에 휘말려 당황할 경우에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의 크기를 10분의 1로 축소한 실험장입니다. 높은 파고에 실험용 공들이 좁게 모여 줄지어 빠르게 밀려 나갑니다. 흔히 이안류라고 부르는 역파도 현상입니다. 최근 3년간 해운대와 대천 해수욕장 등 국내 주요 7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역파도 발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9년 284건이었던 역파도는 지난해 32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하얀 거품을 보시면 이안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들 사이로 파도가 없는 약한 부분이 오히려 이안류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흐르는 파도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 실제 지난 2019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역파도 상황입니다. 실험에서 보았던 것처럼
피서객 수십여 명이 줄지어 바다로 떠밀려 내려갑니다. 빠른 물살에 휩쓸리면 1초에 2, 3m를 떠내려가게 되는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이한류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당하지 않고 그 튜브 같은 거를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게 최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영이 가능하신 분은 이한류가 발생하는 좌우측 공간으로 해가지고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튜브나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낙동강의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단체들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6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구간은 경남과 경북 지역의 낙동강 취수장과 선착장 등 주요 지점으로 원수와 퇴적토 분석, 저서생물 등의 현황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체들은 녹조물이 논과 밭은 물론 취수장과 정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수문을 열어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홍태용 김해시장이 휴가를 반납하고 수돗물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홍태용 시장은 김해 생리면 일대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 상황을 살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점검에서 녹조로 인해 시민들의 수돗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타이어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4일 타이어를 송곳으로 구멍낸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창원의 한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40대 여성 B씨의 차량 타이어를 송곳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 자녀가 있는 B씨는 자신의 차 타이어에 2번이나 펑크가 나자 고의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과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달리는 피스로드 2022 경남 통일대장정이 4일 경남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지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종주를 응원했습니다. 또 도내 자전거 동호인 200여 명이 도청 광장에서 창원 만남의 광장까지 8km를 종주했습니다. 경남에서는 6월 거제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3천여 명이 참석하는 자전거 국토 종주가 펼쳐집니다. 2022년 제2회 거창군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작으로 딸바보 아빠와 내자매 사진이 선정됐습니다. 거창군은 공모전에 모집된 66작품 중 시민 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작품 등 모두 18점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인구 증가 홍보물 제작에 활용되며 군청과 읍사무소에도 전시될 계획입니다. 김해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김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3일 공동연수에 참여한 12명의 학생들은 국회와 청와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윤호 김해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종주 김해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은 공동연수를 통해 김해시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한 참여기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